당간 지주의 그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이 당간이라는 그런 개념은 인도나 중국의 그 불교적인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 있죠. 불교적인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당간 지주의 개념은 우리 그 민간 신앙에서 그 속죄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도 신앙도 있듯이 이 속죄 꽃이 세워서 끝에 그 가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분황사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분황사는 그 대체적으로 충분히 자주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만 이렇게 옛날에는 그 상금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좀 조선으로 오면서 이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형성이 탑이 있고 여기 지금 일조문이 형성이 됐고 중문이 있다 그러면 아마 대체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런 구조로 되지 않았을까? 서쪽 편에 여기보다는 여긴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뭔데? 여기 당간지주 남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긴지 이쪽을 한지 요 안으로 들어오는지 한번은 그 위치를 한번 보문사지라든지 사천항사에 가서 그 위치를 한번 서로 의논을. 이제 당과 번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당간지주에서 당간은 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문사지의 당간지주 특징은 좀 말씀해 주죠. 그리고 공이 어떤 모양이죠? 사각형. 사각형. 최 국장님, 보문동 연안문 당간지주의 특징이 좀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간지주에 연안문이 조성되어 있는 당간지주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단간 지주는 주로 어느 시기에 많이 조성이 됩니까? 원자를 놓고 원공을 이렇게 해서 높이 이렇게 세우면서 당을 담면서 거의 그 눈높이 수평에 맞게 이 연꽃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돌 근처 가면 또 조금 차이가 또 나거든요. 이게 남북으로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동서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천왕사지 단간지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경주 지역 단간지주 답사하면서 한 10여 개 정도 경주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한 몇 개 정도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기에 조사했을 때는 한 82기 정도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0기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 하나씩 지금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이 단간지주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려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는 제대로 된 단간지주가 잘 안 남아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대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단간하고 단간지주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가에 있었다니까 어느 정도에 멀리 떨어지는 거를 잘 몰라서 제가 기준을 아까 잡았던 게 분황사하고 봉사지하고 사천왕사지 요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사찰 가람 구조 배치를 동서로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것도 남북으로 되지 않았을까? 옮기면서 여기 조금 더 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원형은 아니. 일단은 원점은 아니고 옮겼다. 예. 기록상으로 있으면 사실상으로는 좀 여러 가지로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됐습니다. 예. 내가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이 사천왕사가 엄청난 국찰절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단간지주가 좀 규모가 작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단간을 높이 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높이 이 기준을 이제 석전지, 철전지, 목전지 그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이 지주의 규모에 따라서. 지주는 작지만은 단간은 높게 만들 수 있다. 망덕사지 단간지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단간지주가 있습니까? 경전에 단간지주와 관련된 기록들이 좀 있죠.
남간사지 단간 지주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단간 지주에서는 단간이 없어가 정확하게 좀 높이를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앱 기록에 단간의 높이를 기록한 것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양방향으로 교차하는 바람이 불 때 두 방향 다 바람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이 있지 않겠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단간이 이렇게 둥근 단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지금 이게 지주가 그래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 지주 여기 이제 십자형이 있는데 과연 이 십자와 단간을 어떻게 고정을 시켜? 그게 이만큼 이거 파놔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부분만큼 파놓은 상태에서 이만큼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끼워보면 돼요. 그럼 또 수직은 수직을 이렇게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 나무에 요만큼만큼 미리 파놨다가 이렇게 딱 떼어놓고 요 틈에 딱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나무를 직접 해봐야 돼. 이렇게 박아버리면 그러면 T자형을 먼저 받고 위에다 한다. 아니 T자형이죠. 일자형을 만드는 일자형의 나무를 요만큼 이렇게 생긴 자리만큼 파놓은 나무를 딱 박아놓고 요 나무가 왔을 때 이렇게 생긴 글쇠형의 나무를 한 여기다 끼우면 끝나잖아요. 요새 대웅전에 가면 어느 저리 가면 개불 지주가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그 단간 지주하고 개불 지주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낭사지 단간 지주의 특징, 제가 한눈에 봐도 좀 오늘 봤던 거하고 많이 다른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죠. 조선시대에 오면 군사 제도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바뀝니다. 기존에 이제 재선 방향을 쓰다가 그다음에 각 영을 설치합니다. 울산을 비롯해서 이게 경상 좌도를 딱 가르면은 좌도에는 전령, 중령, 후영이 됩니다. 전령은 안동, 중령은 대구, 후영은 경주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 이 마을이 영마을입니다. 후영장이 있는 마을이니까 영의 마을입니다. 군사들이 여기에서 이 일대 군사들이 전부 다 와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훈련은 어디냐 하면 요 옆에 이거는 그 그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군사용 깃발을 꽂는 깃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아, 그럼 여기에다가 그럼 단간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 단간을 설치했는 게 아니라 군사용 훈련 깃발을 달아놨다는 얘기죠. 훈련 깃발이기보다는 여기에 후영을 표시하는 깃발과 그 다음에 이 군기를 표시하는 깃발 이런 걸 걸어놓는 거예요. 군사용 깃발을
오늘 답사에서 볼 수 없었던 단간지주가 경주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더 있습니까? 경주 지역에 이런 실물 단간지주가 아니라 마의 단간지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의 단간지주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했으면 싶은데요.